안교환의 지식생활. 오늘은 재밌게 읽은 책 한 권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깃발의 세계사입니다. 팀 마셜이라고 하는 외신기자 출신이 썼던 책인데요. 이 작가는 지리의 힘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지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깃발의 세계사 내용이 뭐냐면 각 나라의 국기에 대해서 그 특징과 생성 이유, 또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재밌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던 건데요. 우리 어릴 때 지리 공부하면서 각 나라의 수도 외우기, 또 국기 외우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책이 참 재밌게 읽혔던 것 같습니다. 원래 국기라는 거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죠. 자, 이 책에는 국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깃발들이 있는데요. 자, 깃발이란 것은 그 단체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이 깃발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는 군대죠. 군대에서 각 부대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깃발을 많이 쓰게 되고요. 로마 제국 역사를 보게 되면 각 군단들이 군단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크라수스 군이 파르티아와 싸우러 갔을 때 여러 군단이 파르티아의 포로가 되기도 했거든요. 자, 포로가 됐다는 건 군단기를 뺏겼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 군단기를 찾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물론 중국에서도 이런 전쟁을 할 때 각 부대별로 부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청나라의 군대를 팔기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팔기군이 8개의 기를 가진 군대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던 건데요. 각 부대 기에서 출발해서 국기로 발전해 나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 국기는 실크로 만들잖아요. 이 실크로 국기를 만들기 시작한 건 본래 이제 실크가 탄생한 중국이었겠죠. 뭐 그러다가 이 실크가 서쪽으로 계속 전해져 가지고 이슬람사에서 많이 쓰였는데 유럽에 전해진 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매 십자군들이 이 동부 지중해 이슬람과 싸울 때 그들이 국기를 휘날리는 거 보고 실크로 만들어진 부대기를 사용했다 그러고요. 기사단들이 자신들의 부대 특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된 것이고 그로부터 이런 국기가 탄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은요. 유럽 국기예요. 자, 유럽 나라 국기를 보면 삼색기가 굉장히 많죠. 왜 그렇게 유럽 국가들의 국기는 삼색기가 많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자, 유럽 국기는 크게 보면 십자가 기가 있고 또 하나는 삼색기가 있잖아요. 십자가 기는 판단이 되게 쉽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모두 이렇게 십자가 기를 가지고 국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북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국기를 노르딕 십자가라 불러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죠. 뭐 십자가를 국기로 쓴다? 아, 그러면 이 나라는 원래 기독교 국가구나라고 뭐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십자가 기는요. 아마도 십자군 전쟁 때 각 부대를 알려주는 그 십자가 깃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유래했다라고 뭐 틀리지 않겠죠. 그 십자가 기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 나라는 영국 국기죠. 그러니까 영국 국기는요, 종교적 의미로 충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영국 국기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성 조지의 십자가, 이건 잉글랜드 국기였죠. 그리고 성 패트릭의 X 십자가, 이거는 아일랜드의 국기였습니다. 이것이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루의 십자가와 합쳐져 가지고 유니온 잭이라고 하는 영국 국기가 만들어져 있죠. 굉장히 종교스럽죠. 잉글랜드는 성 조지, 아일랜드는 성 패트릭, 스코틀랜드는 성 앤드루니까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세 지역이 합쳐져서 영국이 탄생했다는 것을 이렇게 국기가 알려주고 있죠. 이 영국 국기로부터 파생된 국기가 호주, 뉴질랜드, 피지, 그리고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있습니다. 영연방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은 자신의 국기 안에 이렇게 영국 국기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호주가 이렇고 뉴질랜드도 그렇고, 뉴질랜드, 호주는 국기가 아주 유사하죠. 그리고 피지도 영국 국기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삼색기는 어디서 유래를 했을까요? 십자가기는 십자군에 참전했던 여러 기사단들이
가장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십자가기였기 때문에 그걸 사용했다. 그래서 한 12세기, 13세기경부터 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삼색기의 유래는 뭘까요? 이 삼색기도 비슷한 시기에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 삼색기의 유래가 무엇이냐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썰이 있어요. 바로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프랑스의 삼색기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혁명에 만들어졌던 자유평등 박애니까. 자, 하지만 독일도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탈리아도 그럴까요? 루마니아도 그럴까요? 사실 루마니아는 프랑스 혁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혁명을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 리가 없죠. 프랑스 혁명의 주역 중에 한 명인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혁명의 삼색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삼색기의 유래가 프랑스 혁명의 자유평등 박애에서 왔다는 건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삼색기 유래가 뭔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삼색기 유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자, 4세기경에 성 패트릭이 잉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일랜드에 가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그 지역에 전파합니다. 그때 사용했던 깃발이 바로 삼색기에다가 세입 클로바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다. 바로 트리니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아일랜드 국기를 보면 4세기에 사용됐던 국기가 그대로 쓰이고 있죠. 또 하나 삼색기가 유래된 썰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군에 참가했던 레오폴드 5세 공작이 입고 있던 하얀 속옷이 적군의 피로 물들여가지고 붉은색, 하얀색, 붉은색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속옷을 벗어가지고 그걸로 깃발을 삼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그게 이렇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썰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십자가기가 12세기, 13세기 십자군 이후에 탄생했다면 이 삼색기도 비슷한 시기에 탄생을 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라는 나라의 국기가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고 추측할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10세기, 11세기에 알프스 이북의 아리우스주의 그리스도교와 삼위일체 그리스도교가 치열하게 선명성 경쟁을 했거든요. 아리우스파는 다 없어지고 삼위일체파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삼위일체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남게 됐던 거고, 성 패트릭의 삼색기도 있고 레오폴드 5의 삼색기도 있고, 뭐 그래서 훗날 국기가 만들어질 때 이 삼색기를 쓴 게 아닐까, 뭐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들은 삼색기를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 갖고 썼었고요. 좀 더 복잡하게 삼색기를 쓰는 나라도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과 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여러 나라들이죠. 자, 스페인의 삼색기를 보면요. 삼색기 기본은 지키지만 가운데를 좀 노란색을 넓혔죠. 그리고 기둥이 두 개가 서 있는데요. 이거는 지브롤터해요. 바로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모 박스 안에 4개의 문장이 있어요. 이것은 스페인의 레온, 카스티아, 나바라, 카탈루냐, 이 자신들의 국토를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콜롬비아는 노란색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했네요. 또 베네수엘라는 별을 집어넣은 방식으로 좀 바꿨고요. 자, 멕시코는 하얀색 안에다가 독수리 문양을 넣고, 아르헨티나는 태양을 넣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다 로마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국가의 중요한 종교를 한 나라들은 대부분 삼색기거나 십자가기거나 이런 걸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지금 각 국기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자신들이 뭐 이렇게 삼위일체나 트리니티나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아요. 뭐 흰색은 평화를 상징하고 빨간색은 정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국기가 탄생한 유래는 바로 그 삼위일체 트리니티에서 출발했고, 그것이 유럽에서 자리 잡다 보니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라틴 아메리카로도 이런 걸 따라서 이런 삼색기를 쓰게 된 게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자, 통유럽 지방으로 가도 비슷하게 설명이 돼요. 자, 구유고슬라비아 국가들이 있거든요. 2차 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가 있었죠. 자, 그러다가
구소련이 멸망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됩니다.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이런 나라들은 분리가 되는데, 그 분리되는 시점에 각 나라들은 국기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어떤 나라들은 삼색기를 선택하고 어떤 나라들은 고유의 문양을 찾았습니다. 제가 봤더니 자, 삼색기를 선택한 나라들은 기독교가 가장 우세한 종교인 나라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세르비아는 정교회가 우세한 나라예요. 그리고 삼색기 안에 쌍두독스를 이렇게 집어넣고요. 슬로베니아는 로마 카톨릭이 우세한 나라입니다. 전 국민 100%는 아니지만 이게 우세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삼색기를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산 표시를 넣고요. 크로아티아는 로마 카톨릭의 이 우세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삼색기를 썼던 거고요. 자, 그러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왜 삼색기를 안 썼냐? 이 나라들은 로마 카톨릭이 우세한 종교가 아니에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정교회, 캐톨릭, 이슬람, 이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나라고요. 자,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정교회가 다수이긴 한데 알바니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삼색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 국가를 표방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면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태양이 등장하는 이런 디자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종교색을 띠고 싶지만 종교색을 띌 수 없어서 나라의 상징물로 선택한 국기도 있죠. 자, 대표적인 나라가 레바논이죠. 프랑스의 지원을 얻은 마론파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이슬람의 시아파와 수니파, 세 개의 종파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색기가 쓰인 것 같기도 해요. 프랑스의 지원하기 위해서 삼색기를 기반으로 하되 여기다가 레바논 삼나무를 집어넣은 거죠. 이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상품이 삼나무였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은 것 같고요. 자,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죠. 이 나라는 원래 그리스인과 터키인이 혼대돼서 살던 나라예요. 그런데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독립할 때 그리스 정교인이 한 70%, 무슬림이 한 30%쯤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종교를 표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섬의 모습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국기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국기 중에서 가장 권위를 내세우는 국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는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 각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축구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축구공을 상품으로 썼던 거죠. 자, 문제는 유럽의 각 나라는 삼색기를 했겠죠. 미국용은 미국 국기가 바뀌었고, 그 나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우디 국기로 디자인된 이 공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국기로 디자인된 축구공을 발로 찰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건 국기에 대한 훼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디자인된 축구공을 전부 회수해서 없앴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국기에 대해서 강한 뭐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냐?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파란색 바탕은요, 이슬람의 상징 색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씨가 들어있어요. 아랍어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수 있는데 밑에 칼이 있죠? 칼의 방향으로 읽는 겁니다. 라 일라하 일라하 무함마드 라스툴라. 알라는 유일신이며 무함마드는 선지자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첫 번째 기둥인 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신조라 하는 거죠. 매일 5번씩 이 신앙 신조를 외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마무시하게도 이것을 국기에다가 집어넣었던 거죠. 자, 이란의 국기를 보면 여기에도 그런 상징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란은 3가지 색을 갖고 있는데 가운데에다가 석류 모양의 어떤 디자인이 있어요. 이 석류가 5개로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의 5개 기둥을 상징한다고도 그러고요. 여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알라는 위대하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알라후 아크바르가 22번 써 있습니다. 이만큼 종교색을 강하게 띠고 있는 국기라고 할 수 있겠죠. 중동 지방은 또 비슷한 유형의 국기를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터키와 그 터키의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자, 터키는요, 빨간색 바탕에 초승달과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튀니지도 빨간색 바탕에 초승달과 별이 있죠.
알제리는 파란색과 하얀색 바탕에 별과 초승달이 있고요. 파키스탄은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초승달과 별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좀 다른 건데요. 파키스탄은 순수하게 종교적 의미로 이런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왜냐하면 파키스탄 나라는 종교적 목적으로 탄생된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국기에다가 이렇게 이슬람의 상징이기도 한 초승달과 별을 집어넣은 거고요. 터키는 원래 오스만 제국 시절에 이런 문양을 썼어요. 그럼 튀니지와 알제리는 왜 터키랑 비슷하냐면 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거든요.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 이후에 몰락을 하면서 튀니지와 알제리가 차근차근, 물론 프랑스 식민지이긴 했지만 독립을 해 가면서 이런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국기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유럽의 삼색기, 십자가기, 또 이슬람 지역의 초록색과 초승달, 또 사우디의 종교적 신앙 고백, 뭐 이렇게 강한 종교색을 띠는 나라도 있지만 종교색차가 없는 국기들도 많죠.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이죠. 미국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7개의 주로 시작했기 때문에 7개의 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각 주를 대표하는 별이 만들어진 뭐 이렇게 어찌 보면 단순한 디자인을 쓴 나라도 있고, 중국은 빨간 바탕에 공산당을 구성하고 있는 5개의 중요한 주체들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도 있고, 카자흐스탄은 여기는 구소련이 멸망을 하면서 탄생한 국가죠. 이 나라의 상징과 같은 태양을 이렇게 집어넣는 국가도 있고, 국기는 아니지만 어떤 단체의 사상을 집어넣는 깃발도 있죠. 바로 나치, 그리고 볼셰비키, 뭐 이런 깃발도 있습니다. 이 국기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국기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태극기 같습니다. 유럽의 삼색기나 십자가기는 굉장히 단순하죠. 어찌 보면 십자가다, 삼색이다 라고 설명이 쉬운데, 그럼 이 태극기는 어떻게 설명하죠? 주역에 나오는 태극이다. 태극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태극이 무국이다. 뭐 이런 유학사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역에 있었던 여러 원리들을 여기 넣었다. 그래서 건곤감리가 있고, 뭐 건곤감리는 하늘, 땅, 물, 불이다. 굉장히 설명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이해하고 있지만 서양 사람들 보고 이거를 설명을 하면 굉장히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굉장히 어려운 심오한 철학사상이 담겨 있는 국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일본 국기는 굉장히 쉽죠. 태양이 떠오른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라에 아주 잘 어울리는 아주 심플한 국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국기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사상, 뭐 철학, 종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은 깃발의 세계사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